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5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날이 좀 싸늘해지긴 했지만 날이 아주 좋은 날입니다. 어제도 좋고 오늘도 좋고 다음 주부터는 날이 좀 추워진다는데 여러분들 좀 건강에 주의하시고 감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운동도 많이 하시고 가족들과 즐겁게요. 좀 정신적 건강도 좀 중요하죠. 최근에 주식이 너무 안 좋아서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다 폐인됐다. 정신병이 안 걸린 것만 해도 다행이다. 여러 의견이 있는데 지금 여의도도 이제 민심이 흉흉하죠. 펀드 매니저들 연말 결산하고 이제 잘릴 사람들이 너무 우르르 쏟아질 것 같은데 펀드 매니저들 걱정이 참 많습니다. 드디어 이제 여의도에서 구조조정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구조조정이 좀 있어야 그 다음 주식이 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메리츠증권을 비롯해서 구조조정들이 강하게 IM증권 구조조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구조조정들이 있어야 여의도가 또 한 꺼풀 또 벗기고 또 새롭게 해서 올라가는 건데 우리나라 주식도 거기에 맞게 좀 어렵지 않을까 당분간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미국의 세계, 특히 가상자산의 승리의 세계, 이것 말고는 시장을 설명할 그 어떤 모멘텀과 키포인트도 없다. 가상자산의 세계. 이 가상자산의 세계가 비트코인은 지금 오른 것도 아니죠. 니플이라든지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이러한 현상이 추가로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저는 이제 트럼프 취임 전까지 이러한 가상자산의 세계가 우리나라 또는 글로벌 시장을 다 휘어잡을 것이다. 이런 면들에 의해서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당연히 단타매매죠. 지금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타매매이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적절하게 이익 실현인데 저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 좀 조심하자. 그때까지 약 한 달 반이 남았는데 그때는 가상자산이 모든 걸 다 결정할 것이다. 가상자산의 세계. 우리도 한국기술투자 다음에 하나증권 우선주 이런 것들을 좀 살만하죠. 네. 다음에 달러는 강세, 유가도 서서히 상승, 금리도 상승. 이런 트렌드가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있죠. 특히 환율 달러가 강세이면서 우리나라 환율이 약세가 되는데 이 환율이 강세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시장에 외국인들의 자본은 들어오기 힘들다. 이렇게 보는데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 우리나라 워낙 강세로 바뀌는 과정이 뭔가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모멘텀을 찾기가 참 힘들더라. 물론 삼성전자가 저렇게 용을 쓰지만 다 일시적일 확률이 높고 밸류업도 일시적이고 다 일시적이다. 우리나라 자체 내의 기술력 회복 다음에 정부가 좀 펌프질을 해서 뭔가 미래 먹거리를 사는 어떤 전략적인 집중 그 다음에 아시아 시장의 안정 다음에 미중 무역전쟁의 어떤 그 협상 타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이런 게 없다면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돈이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진 이유는 무조건 중국에 대한 프락시에치다. 중국을 들어가서 환율로 뭔가를 해볼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프락시로 근접해 있는 국가가 한국이다. 완전 개방된 환율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 규모도 적절하고 중국 대신 한국에서 모든 걸 헤쳐먹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네. 또한 주식시장은 확실히 연말 차익 신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그런 악재. 그 다음에 여기에 달러 강세, 원화 약세, 금리 상승, 그 다음에 아직도 불안한 트럼프의 그러한 정책 혼선 이런 것들이 가장 피해가 많은 국가 중에 서너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국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나라 자체적인 미래 먹거리를 찾지 못한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한국 코스닥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달러 강세, 유가 상승, 금리 상승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가장 피해주, 연말 차익 실현,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악재, 구조적 악재 이런 것들이 한국 주식시장이 이번 주에도 주식시장을 짓누르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조심해야 된다. 보수적 스탠스다. 그럼 언제 사야 되는가? 저는 12월 중순 이후에 사면 될 것 같다.
그때는 모든 것이 미리 선반영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20일 날 취임식을 하는데 12월 말부터 사서 1월 초까지 쭉 사고 트럼프 취임 후에는 오히려 모든 악재가 선반영이 되면서 브라이트한 면들이 시장에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아서 오히려 12월 말에 좀 줍줍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지금은 좀 빠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 다양한 키포인트,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어리버리한 상황, 머리가 복잡하지만 우리 함께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를 간단하게 보면 다우 플러스 0.97, 네, 테슬라가 많이 올랐죠. 나스닥 플러스 0.16, S&P 500 0.35, 뭔가 테슬라 관련된 그러한 종목들이 올랐죠. 테슬라는 3.80% 오르면서 352달러, 엔비디아는 3.2% 하락을 했죠. 네, 제가 좋아하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이건 저는 무조건 사야 된다는 여러 번 강조했죠. 물리더라 50달러까지 빠지더라도 계속 꾸준히 사야 된다. 팔란티어가 왜 이렇게 좋은 기업인지는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제 스터디 모임에서 제가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팔란티어 일단 100달러까지 무조건 사자. 무조건이죠. 제가 무조건이라는 단어 지금 좀 늦었지. 많이 올라왔지만 이렇게 또 주가 조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야 된다. 제가 테슬라 잘 맞췄듯이 팔란티어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m sure. Why not? 네, 다음에 우리가 관심 갖는 양자의 아이온큐도 2.99% 하락했는데 31달러. 많은 분들이 아이온큐 얼마까지 가느냐. 이건 저도 모릅니다. 일단 들고 가셔야죠. 네, 아이온큐가 양자컴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구축할 것이다. 네, 좋아 보입니다. 네, 비트코인은 오늘 지금 아침인데 97,713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달러 선물은 107.45 달러 강세가 107까지 올랐습니다. 나머지 통화 다 약세라는 거죠. 네,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4.380, 1bp 상승. 10년짜리는 4.411, 0.1bp 상승. 금리는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살짝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WTI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 등으로 다시 상승하면서 70달러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최근에 금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2,70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2,718달러. 금을 많이 사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중동이 불안하죠. 중동 불안, 러시아 불안, 다음에 러시아 불안이 유럽의 불안, 이런 것들로 겹쳐지면서 금을 많이 사는, 여기에 인플레이션의 재상승 가능성, 그 다음에 주가나 이런 것들은 잘 안 될 것 같고, 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금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있다. 또 어떤 애널리스트는 그런 이야기도, 금을 더 이상 채굴할 게 얼마 남지 않았다. 채굴이랑 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면들이 금 투자로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3,000달러까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금 투자는 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다뤄야 될 주제는 트럼프 트레이드는 지속되는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지속될 것 같다. 이 여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언제까지? 일단 트럼프 취임 시까지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특히 이제 비트코인은 충분히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아니죠. 이 40% 50%밖에 안 올랐는데, 알트코인, 도지코인, 리플 이런 종목들은 2주 한 달 만에 두세 배씩 올랐는데 추가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미 7부 능선을 넘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단타만 가능하다. 20% 30% 정도만 보고, 그 다음에 지속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더 누리다가 줄여도 될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이죠. 되게 심플합니다. 그러면 왜 트럼프는 이렇게 비트코인을 집중 육성하려고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이번 주 토요일에 저 스터디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겠다. 하나의 결론은, 트럼프는 단순히 비트코인과 이런 가상자산을 투자의 상품으로 보지 않고 미국의 새로운 헤게모니를 지울 수 있는,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은, 자기 세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은 하나의 도구로, 메소달로지로 가상자산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굉장히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이 부분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제 달러를 지속적으로 강세로 보는 이유는, 미국이 경제도 좋죠. 새로운 AI 시장, 신기술도 잡고 있죠.
여기에 비트코인이라는 글로벌의 불안정성을 대안해 줄, 물론 달러를 대안해 줄 수 없지만 이게 미국에서 패권을 잡으면서 달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가 합치면서 달러는 지속으로 강세가 된다. 이 가능성. 그렇다면 미국 주식은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 건너편에 있는 국가들은 굉장히 큰 고통을 느낄 것이다. 이머징 시장, 중국, 한국, 대만, 인도, 다음 브라질 이런 시장들은 굉장히 큰 고통을 가할 것이다. 이러한 달러 강세는 생각보다 오래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트럼프 취임식까지는 달러 강세, 나머지 국가들은 다 통화 약세, 다 주식 안 된다. 이렇게 가정을 깔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에 대한 기본적 생각을 다시 정리하면 트럼프 정부 공식 출범 전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가상자산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그래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해라. 직접 사든지 주식, 한국기술투자, 하나증권, 하나투자증권 이 정도 사서 좀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이다. 특히 가상자산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이 모습은 한국 주식시장에 직격탄을 날렸죠. 네, 한국 시장도 가장 많이 하락한 하나 중에 하나이고 유탄을 맞고 있죠. 특히 가상자산으로 돈이 빠져나가면서 우리가 유탄을 많이 맞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한 달간 주가 움직임인데요. 이 약간의 이 뭐랄까 땅색, 네, 땅색이 지금 보면은 최근 한 달간의 수익률인데 이게 이제 지난 이 회색이 한 달간 수익률이요. 우리 한 달간 수익 거의 마이너스 4%. MSCI 신흥국 지수보다 살짝 덜 빠졌지만 중국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한 달 동안 한국, 인도, 브라질 이 4개 국가가 가장 최근에 하락을 했다. 결국은 다 트럼프 트레이드의 피해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상자산이 트럼프 시대의 새로운 얼굴로 등장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 가상자산에 대한 우리나라의 그 수준은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쪽을 키운 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키운 거죠. 네, 전 정부도 그렇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금을 주고 가상자산에는 안 좋은데 그나마 반쪽짜리지만 좀 나아 보인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세계 탑5 수준에 든다. 아시아에서는 1위예요. 동아시아에서는 업비트가 그렇죠. 그리고 세계에서는 4위 규모이다. 최근 1년 가상자산 거래량이 우리나라는 173조 원, 동아시아에서는 1위다. 이게 그나마 나았다는 거죠. 그나마 낫다. 이게 세계 글로벌 시장, 가상자산 글로벌 시장 랭킹인데, 네, 익스체인저, 코인베이스가 1등, 우리나라 업비트가 4등이죠. 네, 4등 정도 한다. 점유율은 약 8% 정도? 그 밑에 쭉 보니까 비트코인 또 하나 회사가 있던 빅섬이 있던데 빅섬이 10매디 정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수준이 약 10% 정도 글로벌 시장 규모에 이 정도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투자 자체로는 우리나라가 그런 대로 선방을 하고 있다. 이것도 운이 좋은 케이스죠.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한국 가상자산 거래량은 173조, 동아시아에서는 1등을 할 정도로 우수합니다. 전 세계 가상자산은 8.9, 약 10%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최근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나름대로 해왔습니다. 이제 국민성도 연관이 있는 거죠. 또한 블록체인 기술도 잘 가지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가상자산을 단순한 투자 상품 하나로만 취급한다면 향후 닥쳐올 거대한 세상 변화 흐름 속에 뒤처지고 말 것이다. 이건 정부의 역할이죠. 정부가 이 가상자산의 시대와 변화를 잘 읽어서 새롭게 뭔가 변화, 금융시장이 결국 제조업의 모가지를 쥐고 있고 모든 걸 다 쥐고 있지 않습니까? 가상자산이 불러올 새로운 신세계의 대비가 필요하다.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일단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아이디어와 세상 사람들의 주머니 세계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혁명적으로. 특히 중국의 가상자산에서 시진핑 정부가 이 가치를 모르고 발을 빼면서 이 틈새를 트럼프 정부가 날카롭게 칼로 찌르고 들어가서 패권을 잡아가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무조건 쫀지부터서 가야 된다. 뭔가를 그리는 그 세계가 있다는 거죠. 네, 업비트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빅섬인가 빅섬? 네, 업비트죠. 업비트. 아까 사이한 거.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그나마 대견스럽고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블록체인 기술도 좋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AI는 우리가 시장을 다 뺏겼죠. 하드웨어만 좀 남아있고 가상자산에 그나마 세계 글로벌 탑5 정도는 들어간다. 이 세 생각이 그나마 다행이다. 가상자산이 불러올 새로운 세상의 아이디어, 창의력, 생각, 호주머니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바꿔놓을 것이다. 이런 큰 그림이 있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주요 섹터별 투자자를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삼성전자는 저는 일단 6만 원까지는 보자. 네, 여러 가지 상황인데 일단 6만 원까지는 올라올 것 같다. 그 다음부터는 자체 힘이 없으면 올라오기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지요. 네, 삼성전자는 6만 원까지 오르고 자체 힘이다. 자사주 취득 결정으로 단기 주가 반등 및 하방 경직성이 강화될 수 있으나 펀더멘털 회복에 대한 유의미한 단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다시 박스권에 갇히거나 하락할 것이다. 따라서 주가 측면에서는 제한적인 트레이딩 구간이 예상이 되고 있다. 25년 중요한 부분은 근원적 경쟁력 회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HBM3 12단의 유의미한 진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HM4, 4는 16단인데 선발주자와 기술 격차 축소, 누굽니까? SK하이닉스와 이야기하죠. 파운드리 산업의 개선세가 필요하고 낸드의 마켓시어 경쟁력 우려가 있는데 올 1분기 중 완벽하니 이것을 해소하는 숫자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네, 한국 반도체의 경쟁력이 삼성전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여전히 다시 상승할 것으로 해서 22만 원까지 목표 가격을 정하고 22만 원까지 견디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삼성전자는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 등락. 두 번째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제 답은 단순합니다. 밸류업은 금융, KB금융, 현대차, 하나금융 이 세 개만 사서 가져가라. 이거 안 사면 소외받기 때문에 특히 현대차는 한국판 TSMC가 탄생할 정도로 포텐셜을 크게 보는 그러한 애널리스트도 많습니다. 자동차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2.0 시기에 현대차 그룹의 전략은 아메리카 퍼스트, GM, YMO의 하드웨어 파트너로 성장 및 미국 공급 안정망에 기여하면서 관세 리스크 완화가 예상이 된다. 지금 미국이 생산하는 게 전체 자동차의 40% 정도를 미국이 생산하더라고요. 이걸 60%까지 늘리면 되는 거죠. 유럽 완성차 업체에 이어 일본 완성차 업체도 노키아 운명이 직면해 있다. 세상 변화를 늦게 추적하면서 노키아처럼 사라진 반면 현대차, 기아차는 미국 시장의 마켓시어 확대로 격변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리더로 등장하고 있다. 저는 글로벌 도요타 다음으로 2등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차의 주가 변화, 여기에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해서 현대차 다른 거 사지 마라. KB, 현대차, 하나금융 이 세 개만 밸류업은 사서 버티자. 반드시 사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드리는 거죠. 현대차 포텐셜이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되는가? 제약바이오.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저희들이 가장 머리 아파하는 부분이죠. 최근에 이제 알테오전의 사건이 터지면서 제약바이오인데 결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결론 한번 봅시다. 현재 바이오주들의 하락은 연말을 앞둔 이익 실현 물량, 대주주 요건 강화를 피하기 위한 회피 물량, 다음 알테오전발 노이즈, 특허 노이즈, 회피, 금리 상승, 금리가 하락 아니라 상승 가능성 이 네 가지가 섞이면서 바이오주를 두들겨 패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시장은 알테오전의 그 특허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떠나서 노이즈가 발생했다는 것은 뭔가 팔고 싶은 사람들에게 팔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한 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매도 현상은 12월 말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고 하락 후에 바로 반등하기보다는 횡보 내지 약보합을 보이면서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내년에 이제 새로운 제약바이오 세미나, 글로벌 세미나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신약이 다시 발표가 되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의 실력이 다시 드러날 때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올 12월까지는 보수적 스탠스 외에는 전략은 없다. 따라서 단기 투자자가는 좀 줄이지만 장기 투자가들은 견뎌야 되죠. 이제 다 가격 조정은 거의 다 왔다. 이제는 기간 조정이 좀 남아있다.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약바이오는 금리 하락 트렌드가 먼저 중요하며 트럼프 정부의 약가 인하 전략이 어떻게 쓰이는지 만들어진지 생물보안법이 확실히 통과가 되는지 가격 하락이 먼저 과하게 진행된 측면도 있으나 주가가 바로 반등하는 데는 제약바이오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아직 매수 시기는 아니며 연말부터나 매수에 참가하는 것도 괜찮다. 그 전까지는 보수적 스탠스를 추천한다. 이게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네 번째, 2차 전지는 어떻게 볼 것이냐. 2차 전지도 굉장히 중요한 섹터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단기 미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확대되죠. 트럼프 일기 집권 당시와 마찬가지로 규제 완화를 통해 미국 전기차 보급 속도를 늦출 것이다. 특히 연비 규제는 확실할 것 같아요. 연비를 규제를 완화시켜주면서 전기차에 대한 어떤 보조금 폐지도 좀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이면서 연비 규제 완화를 해줄 것이다. IRA 법안 전체에 대한 폐지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판단하나 국내 기업들과 연관성이 짙은 소비자 세액 공제 30D 조항, 첨단 제조 세액 공제 조항 45X 조항 등 IRA 세부 조항에 대해서 수혜 강도가 낮아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미 또 70% 정도는 선반영이 됐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상기 종목에 대해서 폐지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구체적인 피해와 강도는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된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다만 시장은 AMPC 45X 조항은 유지, 친환경 세액공제 30D는 일부 기준이 변경되어 혜택 대상 차종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변경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 변경 과정에서 대중국 견제 움직임이 확대된다면 국내 업체들의 반사 수혜로 여기에 대해서 쪼그라드는 것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이다. 오히려 시장은 리스크 해소 차원으로 정확하게 미국 정부가 뭔가를 줄이거나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들이 나온 이후에는 해지 차원에서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전망이 된다. 제 말 정확히 이해하시겠죠? 네. 여기에 25년 유럽 수요 반등 이점 보조금이 다시 재도입될 가능성, 그다음 탄소 배출권 규제를 엄격하게 강화할 가능성. 이 탄소 배출권 규제 강화는 다른 나라들도 좀 반발이 있기 때문에 쉽게 완벽하게 가지는 않겠지만 탄소 배출 규제가 지금보다 강화되고 보조금 제도가 당연히 들어올 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 유럽에서도 어느 정도 살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견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역시 3단의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주들, 테슬라 밸류체인에 있는 LG엔솔, 다음에 에코프로 그룹, 이 정도는 바닥에 있기 때문에 한번 사볼만 하다. 이 정도 생각은 듭니다. 특히 리튬 가격이 최근에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죠. 바닥을 완전히 찍고 있는데 이것도 테슬라 섹터는 전기차 섹터에 나름대로 반등의 기운을 줄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2차 전지의 반등은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제한을 가할 것인가가 확정된 이후에 불확실성 해소와 다음에 리튬 가격 반등과 또 유럽의 여기에 미국 정책에 대응하는 대응 전략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는 내년 1분기 정도부터는 본격 반등인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바닥에 있을 때 좀 사서 가져가는 것은 나쁜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기타 섹터군 한번 봅시다. 조선, 미국발 LPG 가격 상승과 트럼프 정부의 화석연료 개발 정책 효과가 지속될 전망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더라도 러시아산 PNG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유럽 여러 나라들은 낮출 수밖에 없죠. 또 미국이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제구를 날리면서 자기 LNG를 사라고 강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미국 군함 MRO 시장과 심지어는 군함 제조업까지도 시장이 넓어질 장기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 장기 투자로 가져가자. 하나오션 5만원, 현대중공업 30만원 보면 될 것 같아요. 방산과 항공, 러우 전쟁 격화, 그리고 종전 후 유럽 자체만으로 방위분담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스페이스 X발 우주개발도 눈에 더 들어올 것이다.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차세대 먹거리다. LIG 역성,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캠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봐야 된다. 재건주는 양날이다. 전쟁이 빨리 끝날 것 같지만 오래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추가 상승 시기와 이익 실현이
저는 필요하다. 한국 기업이 그렇게 많은 수혜는 오지 않을 것이다. 돈은 유럽이 다 내고 피는 유럽이 흘렸는데 한국 기업에 재건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따라서 올라올 때마다 이익을 실현하자에 제가 재건주에 대한 제 생각이죠. 원전주로 한국 거 사지 마라. 미국 거 사라.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한국 거 사지 마라. 양자칸도 마찬가지다. 아이온큐 그냥 힘들지만 변동성 심하지만 아이온큐 100달러 가고 사는 게 맞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마지막 결론 정리합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3.5% 상승하면서 2400포인트 초반의 하방 경직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만 업종별 변동성은 커지는 모습이죠. 그동안 좋은 성과를 보였던 바이오 방산 업종이 상대적 약세를 보였고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발표로 반도체 섹터가 시장의 강세를 이끌었다. 반면 코스닥의 상대 소외는 계속되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알테오젠도 곧 코스피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주 일단 가상자산이 시장의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 기술, 한국 기술 투자가 아니라 우리 기술 투자죠. 죄송합니다. 하나투자증권 이 두 종목은 사자. 별로분 이야기했죠. 금융지주와 현대차그룹 정도면 충분하다. 2차전지는 바닥에서 사서 장기적으로 버티면 반등을 할 것 같다. 엔터 업종은 바닥에서 거의 50%씩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 시마다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해라. 삼성전자는 6만원 도달 시 매도가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6만원 오면은 일단 이익 실현을 일부 하자. SK하이닉스는 22만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은 조선 우주항공은 지속적으로 장기로 보유하자. 또한 새롭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수소 관련 기업들이죠. 블룸에너지, 차세대 고체 산화물 연료에지 SOFC를 개발하고 플러그파워, 글로벌 수소 연료전지 리더 이 두 종목 한국 거 사지 마라. 외국 거 사라. 수소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기업은 일단 건들지 마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제 생각을 잘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들으십시오. 제 카페 들어오면 자세한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들으십시오. 매일매일 관심 좀 올려놨습니다. 저희 카페로 들으십시오. 유료 카페니까 신중히 생각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금주는 제약바이오의 추가 하락을 얼마나 견딜 것인가, 다음에 밸류업이 얼마나 바닥을 견뎌줄 것인가, 삼성전자가 또 어떻게 되고 하이닉스 어떻게 되고 코인이 또 어떻게 지속적으로 상승해 줄지, 제가 좋아하는 조선이라든지 우주항공 이게 얼마나 또 버텨줄지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저는 하나오션 이 한 종목만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준다. 이거하고 다음에 미국에는 팔란티어 이 두 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이 두 개 종목만 여러분에게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네, 즐거운 주말입니다.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내일부터 시작하는 월요일에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